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우드를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엑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상황은 자동차 부품 업체, 특히 이 에어컨 압축기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 부서나 품질 관리 부서에서 이 클로우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엑셀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 8D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 8D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대나 다른 OEM이 이거를 자동차를 이 차량을 납품하려면 IATF 16949라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8D 보고서 만드는 방법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에어컨 압축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지만요. 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모델링을 그냥 전동식 스크롤 압축기를 해가지고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관한 거를 이 부품에 대해서 이상현상, 품질 문제가 있어가지고 8D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 거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뭐 제조 공정 가지고는 여러분들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 자체에서 품질 이슈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자동차 압축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에어컨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품 중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할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자동차 부품에서는 이 IFTF 16949 인증이 필수인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품질 문제가 이슈가 되면 이 8D 보고서가 제출이 의무가 돼요. 그래서 8D 보고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체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8D 보고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XR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품질 분석에서 우리가 지금 클로드를 활용할 건데 클로드를 가지고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8D 보고서 처음 만들고요. 원인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거를 다 클로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R&D 부서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검증하고 소재 선정, 그다음에 그 FMEA라는 초안 작성하는 거, 고장 모드 영양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계획까지 하는 거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엑셀에 어떤 거가 있냐면요. 자, 이 데이터는 이거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다 클로드가 만들어줬는데요. 클로드나 이제 채트GPT가 이렇게 생성을 해줬는데요. 원래는 이 원인 데이터, 품질 검사에서 이게 이제 그 불량 유형이란 거를 이걸 장비나 아니면 우리 뭐, 자동화 시스템에서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차종도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클로드에서 엑셀에 클로드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엑셀에 연동된 클로드를 가지고 여기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가지고 파레토 분석을 이렇게 했었고요. 자, 파레토 분석하는데 너무 잘해줘요, 클로드가. 그래서 대부분의 원인이 그 많고 80%에 해당되는 원인이 요거다 이런 걸 알려주고 차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한글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제품별로 파레토 분석을 해주는 것도 해줬는데 되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시본 분석도 이렇게 다이어그램까지 나눠주는데요. 네, 좀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까지 하고, 여러분들 아마 제조업체,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에 계신 분들은 요런 데이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8D 보고서, 이거를요,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있고 두 번째, 3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납부의 시정 조치에 관한 것도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그 클로드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 보고 아, 클로드가 B2B로 가는 게 왜 B2B로 많은 게 비즈니스 업체들이 그 클로드랑 협업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량 보고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대나 어디에다 현대에다가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설계, FME 요거, 디자인 요거도요, 너무 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거 현업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감사 대행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우선순위. 이것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를 제가 미리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어떻게 클로드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제가 M365 구독자의 경우 엑셀 시트에서 바로 추가 기능에서 클로드라고 검색하시고 클로드 바이 엔트로픽 인 엑셀 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에서 바로 클로드로 연동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웹 브라우저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저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데스크탑에 다운로드 받게 되면 나랑 AI랑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지만요. 이 실은 여기 엑셀에서 하게 되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그게 조금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단점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기능도 어떻게 나중에 아직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가식화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료로 사용하셔야지만, 프로 모드부터 엑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린 PP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맥스로, 어, 또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한적으로 프로 사용자에게도, PPT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PT 생성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엑셀에 연동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 엑셀 데이터, 원래는 이 원본 데이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데이터 구조를 이 클로드가 잘 읽었는지,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할루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 클로드도 굉장히 할루시에이션이 심했거든요.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긴 첨부가 아니라 이 엑셀 파일은 우리 회사 에어컨 압축기 품질 검사 데이터야. 자, 이 데이터가 어떤 구조인지 알려주고 특이한 점 있으면 찾아줘. 그리고 분량이 가장 많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려줘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 거를 제가 미리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그거 같이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엑셀에서 제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프롬프트 데이터 구조를 안내해 달라고 그러고 특이점도 달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썬으로 이걸 분석을 한대요. 보통 생성형 AI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파이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족하고요. 그 다음 식별 구분되고 제품 고객 있고요. 검사, 분류, 조치, 지표까지 얘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간까지 얘가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 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B6용 전동식 압축기에 관련돼가지고 또 최대 분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얘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영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배속을 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데이터에서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제품이 뭐야 하고 알려달라고 하고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석 결과 해가지고 전동식 압축기, 네, 그다음 EB6, K5 아이온이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치수 불량 있고요. 그다음 치수 불량이 대부분이냐. 그다음에 성능 불량, 소음 불량, 조립, 그렇죠? 그다음에 네, 외관 불량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핵심 포인트로 해가지고 상위 4개가 불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를 하려고 했냐면 파레토 분석을 하려고 해요. 파레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나온지 80대 20%, 80대 20대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파레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차트로도 만들어주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근데 대부분이 칩스 불량이고 그다음에 성능 불량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이걸 보게 되면 현업에서 품질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치수하고 성능 불량이 이렇게 되겁니다. 그렇죠? 한 40, 요것만 집중해도 47%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표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레토 분석이라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요. 별도의 시트로 얘가 정리를 해주고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굉장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클로드 보면서 요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노트북 엘리멘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노트북 엘리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클로드가 되게 할루시에이션도 별로 없고요.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파레토 분석 중에서 제품별로 나눠가지고 너가 파레토 분석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제품별로 이거를 그 품질 문제를 대응하기 좀 편리하겠죠? 자, 이것도 네, 시트 세 번째를 만들어준다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별 파레토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굉장히 네, 편리합니다. 요즘 일하기가 많이 편리해진 것 같아요. 3년 전에 우리가 AI 나왔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자, 보기면 전동식 압축기가 분량이 많는데, 여기에서 전동식 압축기에서 분량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삽판식 스크롤, 네. 자, 삽판식이라는 건 내연 기관에 있는 거, 우리 엔진. 분량 유형은 전동식이 거의 다 성능이고, 이가 조립이고요. 그 다음 칠기통의 삽판, 이렇게 내연 중에서 치수 분량이 많고요. 소음이 있고, 스크롤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파리트 분석까지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네, 파레토 분석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대, 20대 번칙해가지고 불량 80%가 거의 전체 원인의 20%로 발생하고 뭐 예를 들어가서 10가지 불량 유형 중에서 두세 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이 파레토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것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원인 분석하기에는 이게 5Y 해가지고 피시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에어컨 앞쪽에서 치스 불량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품질 전문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5Y Y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시본 다이그램도 4M 관점에서 그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에서 바로 이 시트에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요, 빠른 배속으로 제가 어, 영상을 압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석 테이블을 먼저 만들겠다 하죠. 네, 문제 현상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테이블 헤더도 만들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는 다 이렇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AI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 메뉴라는 걸 사람, 기계, 머티리얼, 소재,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별도의 이거를 하나 더 시트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계획까지, 종합 대책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주고요. 네, 보시면 이제 여기 5Y 피시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경로 외, 첫 번째는 Y는 왜냐하면 공차가 초과가 됐고, 두 번째는 PM 관리가 잘못되니까 PM이, 그 다음에
요 마테리얼 머신만 해가지고 장갑자 숙련도 부족이 14건 있다.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방법은 측정기 규정 주기를,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그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를 얘가 이거 별도의 시트로 이거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5에서 사람이 하는 거는 작업자 측정의 숙련도가 부족이 됐다. 그리고 머신 같은 경우 공구가 잘못 사용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네, 네, 보면 볼수록 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걸 했었냐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 연속에서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제품별로 이렇게 또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보고서 만들 수 있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8D, 그러니까 8D 보고서에 보고서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D 보고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줘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후 단계 표시도 하고, 문제 정리하고요. 저 분석 제목하고 5와이드 분석 제목을 하고 테이블 헤더까지 만든다고 얘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P10분 제목까지 헤더 넣죠. 네, 이걸 빠른 속도로 했는데도 좀 느리겠죠? 한참 진행 중입니다. 검증 섹션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클로드가 많이 이렇게 이제 코딩이나 이런 분석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하고 요즘 최근에 이슈가 이란 전쟁 관련돼서도 지금 클로드 코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8D 분량 시장 조치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요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가 왼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엑셀 시트로 별도의 시트로 요 8D 분량 그러니까 8D 분량 시정 조치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현업에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인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설비에 관한 그 원인 항목 있고, 근본 연구 기여 원인, 그쵸? 근본 원인 요약을 해주고, 분류해주고, 효과 예측 승인. 네. 자, 뭐이 보고서처럼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런 걸 이미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보고서 초안 작성을 해달라고 해봤습니다. RD, 그러니까 ATD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해줘. 너는 품질보증팀 과장이야. 그래서 고객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너가 해줘. 하고 시켰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현대에 에어컨 압축기를 납축해. 그러니까 지금 기밀 분량, 그러니까 냉매가 누설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8D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고객사에다가 보내야 되니까 너가 작성을 잘 해줘. 앞에 있는 데이터 분석과 너가 정리해 준 걸 토대로 해서 너가 해달라는 그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죠. 이제 포함하고. 자, 이제 D5에서 8까지 작성합니다. 유효성 확인까지 하고 한다고 하네요. 유효성. 재발 방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D8가 나오게 되면 완료가 되겠죠. 여기서 셀 병합 테두리까지 이거를 다 얘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쵸? 8D 보고서 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까지 정리를 해주네요. 활동량. 그 다음에 근본원인 세계원료.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대화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별도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 획기적이죠? 혁신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불량 시장조치 보고서 해가지고 고객사에다가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네,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좀 거의 다 비슷한데요. 이 형식이 좀 다르면 이 형식을 줘가지고도 시켜도 되겠죠. 그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했냐면, 이제 이거를 경영진에, 이제, R&D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R&D 부서에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 그 품질 이슈가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초안이나 뭐 예를 들어서, DFM이나 뭐 아니면 양산 데이터 설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소재나 공차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FM 초안으로 너는 FM은 전문가야. 전동식 압축계 설구 FM을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해줘. 기능 잠재 고장 모두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요. 영향, 원인, 현행 관리. 이거를 SOD 점수로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진행했는데요. 자, 일단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R&D 부서에서 특히 설계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품질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시트의 FME, DFME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이건 DFM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서에서 하고, 만약에 생산부서에서는 PFME를 하겠죠. 고장 모듈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고장 모드, 불량 압축기, EV 압축기, 전동 압축기 8대 불량 유형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고장 모듈을 작성을 하겠대요. 자, 뭐가 시트가 한 이렇게 만들어졌죠? DFM의 전동식 압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수 성능 기미, 그러니까 이건 누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하는 거겠죠. 전기 재료 뭐 이렇게 다 성능 커넥터까지 다. 네. 그 엑셀 시트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병합도 하고 테두리나 이런 것도 적응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빠른 속도로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느리죠.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FME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동시 압축기 해가지고 시트가 완성이 됐죠. 네, 설계 FME. 감사 보고서, 이렇게 우리 IFDF의 이런 설계, 그 FM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보관을 해야 돼요. 감사 받을 때요. 그쵸? 제어 밸브 응답 지연 소재 경도 미달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되게 자세하게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산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 자, 우선순위.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어떤 걸 먼저 설계를 개선해야 될지 해줘. 그리고 분량이 설계 문제인지 공정 문제인지 한번 구분해줘. 이게 굉장히,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분량이 나면 이게 연구소가 문제냐, 아니면 생산 쪽에서 문제냐. 이게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퍼스 4.0 모델을 분석할 때 사용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루시 음성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퍼스 4.6을 했어요. 굉장히 잘 해주고 있죠. 지금 커넥터 접촉 불량 하우징 클링 해가지고 설계냐 공정이냐 해가지고 설계가 25% 이상이고 R&D 주도가 필수이다. 재료가 불량이 있고요. 제어 밸브에서 36% 오링이 문제가 있다. 공정인 70% 생산 주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정 불량이 77% 다수이지만 설계 기난권은 R&D 설계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기 핵심 이슈를 딱 주네요. 그쵸? 보시면 공정 불량이 들어졌지만 설계로 기인한건은 R&D 설계 번역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그쵸?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인사이트 도출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제조업에 계신 분들 회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이런 거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시간 전략, 뭐 대응 그 품질 이슈 해결하는데 시간 전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차 최적화에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압축기에서 기밀 불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링을 사용 중인데 소재 변경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분석해봐. 냉매 호환성도 고려해서 한번 이렇게 시켜볼게요. 오링 소재로 해가지고 시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린 변경했을 때 결과는요, 내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권고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개선 효과에서는 이입 토출부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 되게 놀랍습니다. 되게 분석을 굉장히 잘 해주는데요. 네. 그쵸? 여기서 소재 변경 시의 기술 분석까지 얘가 대안으로 이렇게 내놓는데, 보게 되면 반드시 이제 로우 템퍼러처로 그 등급을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 최대 250도까지 견딜 수 있으나, 여기에 관한 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더 적합하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에서는 오링이 단가가 상승이 되는데, 압축기당 500원이 증가하고요. 총 원가의 0.5%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론까지 내어주는데, 참, 얘네가 말하는 게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현업팀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를 PPT 슬라이드용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시켜봤어요. 근데 엑셀 시트 안에서는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시트 안에다가 그 엑셀 시트에다가 되게 볼품없게 만들어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요 클로드 코드 안에서 시켰더니 맨 마지막에 어, 경영진 보고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볼품없이 그냥 엑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식인데 근데 여기서는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클로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시켰어요. 자,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팀장이야. 조금 전에 엑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엑셀 시트를 이거를 다 첨부해 넣었고요. 이거를 넣어 가지고
지금 8D 보고서를 완성했는데 이거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PPT 슬라이드로 바꿔줘. 경영진은 이거를 이 기술 디테일보다 뭐가 문제고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했고 재발 방지는 어떻게 했는지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해. 그래서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렇게 뭐 표지, 그다음에 핵심 요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번, 5번 시정조치 6번은 효과 검증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노트북 엘렘에 있는 나노 바나나에 있는 바나나 NL 가지고 하나 이걸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PPTX 해가지고 이거가 지금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한적으로 PPT가 생성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맥스 기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네, 대응 결과 보고 해가지고 고객사 이렇게 나오고 대상 제품은 에어컨 압축기 전 기준, 그러니까 내연기관, 내연기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게 다 됐고요. 파일이 번호가 이렇게 문서 번호까지 있고, 25년 12월 30일 작년 기준으로 된 거였습니다. 보고자 핵심 요약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에어컨 압축기의 기미, 그러니까 그 누설에서 냉매 누설이 25건 발생했는데 크리티컬, 이거 완전히 경부합에서 진짜 그것도 되게 심각한 건이죠. 그 불량률이 2.6%고 현대차 납품분이 되게 55개가 불합격됐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밀, 누수설이 있다는 거죠. 체계 교육 인증 제도가 부재하고 시행 현장 관의 워크플로우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조치 인증제 도입을 하고 뭐 이렇게 공고 관리하고 기밀식 기준 강화 이렇게 하고 목표는 3개월 내에 불량률 50%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건 나중에 저보고 사진을 첨부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 수량을 했는데 2,971개에서 불합격이 25건이 있는데 5건인데 어떤 거니 80개로 되었대요. 불량률이 한 2.6%, 2.7%고 현대차 납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분석으로는 자, 맨 처음에 사람 실수가 있냐면 작업자의 실수가 있는데 기밀실에서 냉매가 누설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물 제거를 안 했대요. 우린 토크가 부적절했고 그러니까 원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증 제도도 없다. 이러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관한 거에도 동일 불량이 반복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기계적인 거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원인 분포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숙련도가 20건. 그쵸? 여기 사람이 그 작업자에 대한 원래 좀 원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미반영이 됐고 공구나 이런 게 좀 마무가 된 건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정조치 일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 나옵니다. 효과 검증의 과정들도 지금 as is 조치 전하고 목표 to be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까지 잘 해주네요. 기밀 불량률 조치 전에는 한 2.7%인데 목표는 네, to be 해가지고 1.35%라고 인증자 불량률 네, 무인증 그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재발 방지 네, 수평전개 표준화 FM 반영해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경영진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 보고 나면 우리 경영진에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PPT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되게 잘 나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제조업체, 그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그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이 압축기를 만드는 에어컨 압축기를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품질 문제 이슈,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품질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품질 관리 부서와 R&D 부서에서 클라우드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하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얘네들이 가적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한 거고요. 얘네들이 인사이트 도출의 증거가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니깐요. 여러분들 이렇게 AI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요즘에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에서도 코덱스가 인제 출시가 됐고 했으니깐요. 코덱스랑 안티그래프티 그다음에 노트북 LM으로 다양하게 보여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